필요한 부분에 주사를 놨을 때는 이렇게 턱선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필요한 위치, 관자놀이, 눈 밑, 턱선에 필요한 위치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2번 시술한 뒤에 또 1번 시술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 벌써 나타납니다. 이 환자도 2번 시술한 뒤의 모습인데요. 이런 관자놀이의 리프팅과 팔자, 턱선의 변화를 2회 시술 뒤에 팔자나 턱선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도 전체적인 볼륨이 없을 때, 즉 야였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런 눈 밑, 관자, 턱선, 볼에 자극제를 주게 되면 2회 시술 뒤에 우선은 피부 안색이 좋아진 걸 느끼시고요. 네네. 또 피부에 탄력이 생기니까 이처럼 좀 더 젊은 모습, 탄력이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고요. 눈 주위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도 눈 밑에 또는 턱선, 볼, 입 주위까지 전반적인 리프팅을 통해서 좀 더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나타난 이런 변화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자놀이, 눈 밑, 그 다음에 팔자, 입과 턱선의 모든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회복되니까 좀 더 젊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니까 더 또렷하시죠? 네네. 예, 이런 관자놀이, 턱선, 팔자주름, 이 볼륨이 회복되는데 보통 이렇게 3회 시술 뒤의 모습을 보면요. 7개월째 모습과 24개월째 모습인데 3회 시술 뒤에 나타난 변화는 보통 25개월까지, 즉 2년까지 80%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개월 후에 나타난 변화인데 이때도 필요하시면 그때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자극제가 있는 한 이런 관자놀이, 눈 밑, 팔자, 볼 이런 노화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변화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네. 이런 효과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스컬트라를 통한 피부 콜라겐 자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원장님 보여주시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번 시술할 때마다 피부 나이가 10년씩은 젊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원장님 또 한 가지 환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필러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필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일단 들어간 후에 유지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오랫동안 이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필러를 통해서 얼굴 성형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하지 않고 일반 병원 외에서 하시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선풍기 아줌마로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파라핀이라든가 실리콘을 넣게 되면 네네. 그것은 피부에서 녹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요. 피부에는 자기 이외의 물질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이것이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부종이 나타나고 또 염증 반응, 네네. 또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부가 많이 붓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술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꼭 전문 병원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히알루론산 주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필러들은 이 피부 성분입니다. 네네. 콜라겐과 그거를 받쳐주는 기존 기저에 필요한 성분들이 히알루론산인데 그런 필러들은 보통 피부 성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안전하시고요. 스컬트라도 마찬가지로 그 자극제 자체는 아주 미세한 파우더 가루거든요. 네네. 그 가루는 6개월 내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들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안전하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필러나 보톡스 그리고 주사 치료 후에 환자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뭐 문지르지 말고 그쪽을 누르지 말고 그쪽에 이런 주의사항이 많았습니다만은 네네. 오랜 기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시술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 장점인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주사 맞고 보톡스나 필러를 맞게 되시면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필러와 그런 스컬트라의 차이점을 본다면 스컬트라는 적은 양을 조금씩 자극을 줘서 오랫동안 만들기 때문에 네. 그 자극 자체가 골고루 퍼지도록 한 5일 정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주의사항이고요. 네. 필러를 맞았을 때는 이게 피부에 생착이 될 때까지는 그냥 피부 관리는 괜찮지만은 피부 마사지, 경락이라든가 이런 자극을 많이 주는 시술들은
피부에 이동을 시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한 달까지는 필러를 맞은 뒤에는 그런 경락을 피하는 것이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시술 후에 너무 심한 피부 압박을 가하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피부 탄력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피부에 생긴 잔주름과 잡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화가 피부 밑에 있는 진피, 피하지방, 근육의 문제, 즉 피부 탄력의 문제였다면 네네. 이제 피부 표면에 나타난 변화를 치료하는 것이 이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변화 중에 잔주름들은 이미 구조가 변한 변화입니다. 네네. 피부에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골이 깊어졌고 그 부위에 변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피부로 바꿔주는 거,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프락셀 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도 프락셀 레이저라는 것을 처음 듣고 있는데요. 프락셀 레이저란 어떤 뜻인지 또 어떻게 시술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주름을 치료하려고 하시면 레이저 박피를 통해서 주름이나 흉터 있는 부위를 깎아냈습니다. 네네. 깎아내게 되니까 그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는 뭐 오랜 기간 표시가 많이 남았죠. 네네. 그래서 피가 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오랜 기간 또 붉은 자국이 남고 까매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박피를 하면 주름은 좋아지지만 이 회복 기간이 길고 그래서 그걸 회피를 하고 심지어 피부가 약해진다고 이렇게 많이 네네. 얘기들 하셨는데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네네. 이를테면 전체를 다 깎아내는 게 아니라 정상 피부가 있대 그 부분의 일부분에 자극을 줘서 정상 피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된 피부, 즉 주름이라든가 흉터 있는 부분을 새 피부로 바꿔주는 그런 반응을 프락셀 레이저, 즉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합니다. 네네. 분액 치료, 네, 구획 네. 치료라고 하는데요. 프랙셔널이라는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노화가 나타난 부분을 새 피부로 바꿔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네. 박피술에 비해서 프락셀 레이저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곧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프락셀 레이저의 치료 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프락셀 그러면 모든 분들이 프락셀은 한 가지 레이저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프락셀 레이저는 한 2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레이저별 기능이 아주 다른데요. 프랙셔널 레이저도 종류에 따라서 피부 질환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게 됩니다. 네네. 최근에 나온 프랙셔널 레이저 중에 프락셀 듀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듀얼은 피부에 나타난 표층의 변화, 즉 잡티 주근깨뿐만 아니라 깊은 골들, 즉 주름이나 흉터를 치료하는 레이저를 같이 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처럼 이 피부 표피 밑에 있는 주근깨라든가 검버섯은 이 위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떨어내고요. 노화가 나타난 깊은 콜라겐층, 진피층을 새 피부로 바꿔주는 그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요. 1927이란 이 파장들은 이 위층의 변화를 또 깊은 1550이란 파장은 깊은 주름 이런 변화를 바뀌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듀얼 레이저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프락셀 듀얼 레이저의 치료 효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죠. 이 프락셀 레이저는 얼굴에 생긴 이런 검버섯이나 이런 이 환자는 주근깨인데요. 주근깨처럼 피부 표면에 있는 잡티뿐만 아니라 이마에 생긴 이런 옅은 주름들도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네네. 보통 이런 시술들은 한 달 간격으로 한 3일을 권하는데요. 한 번 시술한 뒤에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들이 보통 한 달로 봅니다. 네. 무슨 IPL 또 다른 레이저들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이 회복 기간은 한 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병변의 깊은 정도, 즉 심한 정도에 따라서 주름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여러 번 하셔야 될 거고요. 이처럼 얇은 주름들은 이 2회 시술 뒤의 모습인데요. 다시 보시면은 이 주름들이 많이 옅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잡티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 얼굴에 있는 잡티나 잔주름들은 모공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시술 뒤에도 이만큼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노출되는 이런 가슴이라든가 이 가슴의 변화는 햇빛에 의한 변화인데요. 주름이라든가 이런 흑자, 이 색소들이 같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는 이런 손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깊어진 주름들이나 잡티가 주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이처럼 심할 경우에는 3번을 했을 때 이만큼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피부 표면에 있는 기미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미라든가 잡티도 같이 깊은 이 나타나는 변화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피부 윗 표면에 있는 기미는 한번 치료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인데요. 특히 프락셀 듀얼은 이런 잡티 또 이런 검버섯, 이 햇빛에 의한 변화,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락셀 레이저의 장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프락셀 듀얼 레이저의 장점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이 프락셀 듀얼 레이저의 적응증이랄까, 뭐 깊은 주름이나 흉터를 치료하는데 효과는 어떤지, 한번 시술을 받았을 때 지속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락셀 레이저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반복한다 그랬는데요. 네네.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젊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깊은 흉터를 생겼을 때 흉터 치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깊은 흉터도 마찬가지지만 깊은 주름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네. 흉터가 깊고 주름이 깊을수록 시술 횟수가 늘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술 후에는 옛날처럼 오랫동안 붉은 자국이 뭐 2, 3개월 계속 빨갛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나면은 일주일 뒤에 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부 톤이나 이런 게 맑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박피에 비한다면은 한 일주일 표시가 나긴 하지만요. 다른 프락셀에 비해서는 표시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일상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치료 효과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박피에 비한다면 아주 좋은 시술이고요. 다른 프락셀에 비해서도 시술 후에 회복 기간이 빠르고 치료 병변에 따라서 그 적절한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술로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기본 한 달 간격으로 3회를 권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 흉터라든가 주름이 심한 경우 이럴 때는 3회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횟수는 정해지는 겁니다. 프락셀 듀얼 레이저를 적절히 시술하면 깊은 주름과 흉터에 대한 해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잠깐 쉬는 마음으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27세 여자분께서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레이저 시술 후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후에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레이저를 한번 하고 나면 끝났다고 바로 생활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술 후에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피부의 보습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기간에는 굉장히 땡기는 걸 느낄 텐데요. 그 기간에는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평소보다 많은 양을 바르시고 더 빠르시고요. 시술 후에 보통 한 달에서 2달까지는 꼭 바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에 민감하지 않도록, 즉 피부가 이제 재생되는 기간에는 햇빛에 굉장히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잡티라든가 홍반이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 외출을 하시고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맞는 제품들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기미라든가 잡티 이런 색소성 질환일 때는 피부 톤을 맑게 해주는 그런 미백 크림을 늘 바르시고, 또 주름이라든가 피부의 탄력을 원하실 때는 탄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라든가 이런 탄력 제품들을 늘 발라서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기능을 높이는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집에서 하는 시술 말고도 또 시술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태를 꼭 보이시고 거기에 맞는 피부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